모두 안녕. 마트에서 이런 킨더 컨츄리 바를 많이 보셨죠? 까볼게요. 작은 초콜릿 바처럼 보이네요. 잘라서 안쪽을 봐보자고요. 자, 외부에는 밀크 초콜릿, 내부에는 빽빽한 흰색 내용물과 바삭한 시리얼이 있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바삭바삭한 바네요. 자,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걸 1000배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가보죠.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만들어줄 거예요. 양피지로 합판 한 장을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양피지는 주름이 없도록 잘 펴야 돼요. 바닥 쪽 완료. 이제 전동 드릴과 코너철을 준비해요. 합판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합판 커팅기로 벽에 세울 합판을 잘라주세요. 이것들도 양피지로 싸서 고정시켜주세요. 몰딩을 45도 각도로 잘라주세요. 틀 안에 맞도록요. 틀 중앙에는 금속 몰딩을 놔야 돼요. 금속 몰딩도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틀을 조립해주세요. 건축가처럼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뜨거운 접착제로 고정해주세요. 틀이 모두 완성. 이제 킨더 컨츄리를 이루는 식자재를 구매해요. 자, 밀크 초콜릿 우리는 30kg을 샀어요. 설탕 13kg, 분유 25kg 두 포대를 샀어요. 파뮤 20kg, 바삭한 곡물 즉 밀 시리얼, 쌀 시리얼, 모리 시리얼, 메밀 시리얼이요. 그건 구할 수가 없어서 일반 메밀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자, 냄비에 메밀 1kg을 붓고 물 2리터를 채우고 물이 모두 증발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다 됐어요. 불을 끄고 베이킹판 4개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각 판에 같은 두께가 되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끝. 오븐에 넣고 50도로 구워주세요. 모드는 대류 모드. 5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꺼내주세요. 완전히 마른 삶은 메밀이 됐어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튀길 준비를 해줘요. 기름을 20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돼요. 이제 메밀을 투하. 뻥 튀기기 시작하며 팝콘처럼 돼요. 메밀로 팝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를 올려서 기름을 털어줘요. 메밀 팝콘을 종이 타월에 털어요. 나머지도 똑같이 튀겨주세요. 이제 모든 시리얼을 가지고 있네요. 다음 식자재는 동물성 지방이에요. 버터를 가져왔어요. 콩 레시틴도 구입했죠. 마지막으로 바닐린이에요. 천연 바닐라 꼬투리를 사용할 거예요. 모든 식자재로 킨더 컨츄리를 만들어요. 먼저 초콜릿. 상자를 열고 밀크 초콜릿 10kg을 푸드워머에 부어주세요.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요. 끝! 틀을 가져와서 먼저 모든 모서리 부분을 핫 초콜릿으로 코팅해서 나중에 초콜릿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요. 남은 초콜릿을 틀 위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골고루 펴주세요. 굳었네요. 이제 틀 내부에 양면 접착 필름으로 감싼 벽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바깥 벽에 안 닿게 하고 초콜릿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줘요. 클램프로 고정해주세요. 함유를 꺼내요. 마체테로 반으로 잘라서 냄비 2개에 각각 넣어주세요. 버터 까서 각 냄비에 2팩씩 넣어주세요. 스토브에 올려 녹여주세요. 설탕을 까서 녹은 버터에 부어주세요. 따뜻한 기름에 설탕이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네요. 글쎄 괜찮아요. 2개의 거대한 대야를 가져다가 분유 포대를 까서 각 대야에 25kg씩 부어주세요. 이제 바닐라를 가져와서 비닐팩을 까서 꺼내주세요. 양질의 바닐라는 버터 같아야 돼요. 자, 세로로 갈라서 칼로 씨를 긁어내주세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향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릇에 놓고 계속해서 씨앗을 발라내세요. 두 대야에 똑같은 양을 넣어주세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향이 매우 강하므로 건조기로 가져가요. 70도로 설정하고 켜주세요. 5시간 동안 건조시킬 거예요. 짧게 썰어주고 커피 그라인더에 넣어요. 가루로 갈아주는 거예요. 다 됐어요. 대야에 바닐라 가루도 뿌려주세요. 여기에 설탕을 녹인 파뮤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거대한 믹서기로 섞어주세요. 코티지 치즈와 비슷하게 돼요. 자, 2대야를 모두 섞어주고 콘칭기가 필요해요. 켜주세요. 혼합물을 냄비에 담아서 부어주세요. 이제 데둘레시틴이 필요해요. 이것은 혼합물을 분자 수준에서 혼합하고 더 무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30분 후 혼합물이 균질해지면 콘칭기를 끄고 내용물을 틀에 부어주세요. 데둘레시틴을 첨가했어도 덩어리가 상당히 걸쭉하네요. 이제 시리얼을 부어줘야 돼요. 처음엔 밀 시리얼을 사용할 거예요. 흰색 내용물 위로 깔아주세요. 2번째 양을 만들어요. 더 묽게 만들려면 약간의 파뮤를 녹여서
콘칭기에 부어주세요. (30분) 더 치대고 틀에 부어주세요. 이번에는 내용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메밀 시리얼을 넣어줄게요. 내용물과 섞어주세요. 자, 세 번째, 쌀 시리얼을 넣고 비벼주세요. 네 번째로 채울 때는 보리 시리얼을 넣어줘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을 채워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굳기를 기다려요. 클램프를 해체하고 나사를 풀고 모든 벽을 해체해주세요. 흰색 내용물이 고른충으로 굳었네요. 이제 외벽을 다시 세워주고 고정해주세요. 초콜릿층을 위한 고른 공간이 남았네요. 밀크 초콜릿을 까서 푸드워머에서 녹여주세요. 이번에는 초콜릿이 더 묽어야 되므로 기름을 넣고 초콜릿과 잘 섞어주세요. 이제 확실히 준비 완료! 초콜릿을 컵으로 떠서 거대한 킨더 컨츄리의 벽을 채워주세요. 이 초콜릿으로 모든 벽과 바닥을 얇게 채우기에 충분해서요. 바닥은 더 두껍게 해야 하기에 초콜릿을 더 녹여요. 틀 중앙에 붓고 넓은 주걱으로 고르게 펴주세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 됐네요. 킨더 컨츄리를 틀에서 꺼내려면 위에 합판을 깔고 코너 철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받침대를 놔요. 조심스럽게 틀을 뒤집어주세요. 모든 것을 해체해보죠. 해체하는 동안 초콜릿이 약간 까졌어요. 그러므로 핫초코로 수리해줘야겠어요. 모든 하얀 부분에 발라주세요. 킨더 컨츄리의 각 큐브에는 이러한 작은 이삭이 있어요. 똑같이 하기 위해 우리는 틀을 만들 거예요. 얇은 섬유판에서 수제로 도려내요. 3시간 걸려 완성. 초콜릿 표면에 대고 스텐실을 긁어요. 먼저 바깥쪽,
다음 안쪽을 긁어요. 다 됐네요. 9번 더 해야 돼요. 드디어 1000배나 큰 킨더 컨츄리가 완성. 거의 1:1 복제가 된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무단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전원을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의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의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고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호일트를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 이제 먹어볼게요. 비스킷은 원본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크림은 달라요. 코티지 치즈와 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오리지널에는 온갖 종류의 화학 조미료를 첨가했죠. 이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길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지출, 다양한 비스킷 레시피들 테스트하기, 크림, 또 이런 매우 거대한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50만 달성하자마자 새로운 거대 음식 촬영 들어갑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모두 안녕!